2014년 3월 4일, 일본 치바현 가시와시의 한 주택가 거리에 많은 사람들과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어제 이곳에 나타났던 나쁜 사람 때문이었죠. 어제 저녁에 나타난 나쁜 사람은 한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을 시작으로 겨우 10분 만에 한 명을 부상 입히고 한 명을 살해한 뒤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기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한 주민은 어제 저녁에 구급차 소리가 나긴 했지만 밖을 확인하진 않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뉴스를 보고 근처에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그는 남자가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흉기를 들고 있었다, 범인의 웃는 소리를 들었다라며 처음 했던 말과는 상반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해 경찰에게 제출했다는 말까지 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인터뷰를 한 남성은 다음날 살인죄로 체포됐죠. 자신이 저지른 범행 현장에 나타나 뻔뻔하게 인터뷰까지 하며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이 남성의 이름은 타케이 세이주. 그는 자신이 당한 불합리함을 사회에 호소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어떤 점이 불합리했는지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일본 치바현 나가레야마시에서 3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난 타케이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의 가방에는 책이나 연필 대신 칼 같은 흉기가 들어있었죠. 특히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전기 충격기는 그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성격 또한 거칠어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학교에서 키우는 토끼를 흉기로 공격해 여러 차례 전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그 성질이나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충격기를 보여주며 친구들을 위협해 돈을 뜯어내고 가끔 말을 안 듣는 친구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했죠. 그와 어울리는 이들은 불량한 이들 뿐, 그에겐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이들과 소통을 나눴고 지금은 없어진 야후 채팅을 자주 이용했는데 그는 채팅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는 성향이 있어 사람을 찔러보았다는 둥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비가 붙은 친구를 흉기로 공격해 진짜로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훗날 이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번 하던 망상을 현실화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죠. 소년원에 있을 당시 함께 방을 사용했던 동료들은 그를 레드맨이라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조용했지만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며 폭력적으로 변해 붙여진 별명이었죠. 20살이 되어서야 소년원을 나왔던 그는 치바현 가시와시의 자리를 잡아 홀로 살아가게 됩니다. 돈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일은 하기 싫었던 그는 생활보호수급을 받거나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 얻은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아 권총을 사고 차를 훔쳐 스카이트리 전망대로 돌진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자신이 당한 불합리함을 사회에 호소하고 싶기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그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소년원에 다녀왔던 이유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지 모함 혹은 함정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가 겪어온 일들은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까지 불합리하다고 부를 만한 일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2014년 3월 3일 저녁,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행하고자 마음먹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11시 30분 무렵에 자신의 집 인근을 걷던 중 귀가하던 여성을 발견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말을 걸었던 타케이. 그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라고 정중하게 말을 걸었지만 어두운 저녁에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말을 걸자 이상함을 느낀 여성이 빠르게 자리를 피해 그의 첫 범행은 실패했습니다. 시간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그는 2분 뒤 길을 걷다 마주친 남성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 남성은 뭐라고요? 돈이요? 라고 묻는 것과 동시에 흉기를 손으로 밀치며 달아났고 그렇게 타케이는 두 번째 범행 역시 실패했죠. 연달아 범행에 실패하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오다 또 다른 남성을 발견한 타케이는 아무런 말도 없이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고 갑작스레 공격을 당한 남성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세 번의 시도 끝에 범행에 성공한 그는 뭐가 그리 좋은지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그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범행 현장으로부터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타고 있는 남성에게 돈을 빼앗은 그는
차를 타고 지나가던 또 다른 남성이 차에서 내리자 그대로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던 남성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 즉 타케이가 살해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당시 차에서 내렸던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여성에게 말을 걸고 한 명을 상처 입힌 뒤 다른 한 명을 살해하고 돈을 훔치고 마지막으로 차를 훔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10분. 그는 그대로 차를 몰아 현장에서 좀 떨어진 모텔로 가 잠을 청한 뒤 인근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마치 목격자인 마냥 인터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위장 공작은 모두 헛소고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과 그가 차를 버린 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통해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고 사건 발생 이틀 만에 타케이를 체포할 수 있었죠. 경찰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그는 체크메이트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흉기가 중요 증거가 되기도 했지만 어차피 그는 숨길 생각이 없었는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체포되어 연행될 때는 몰려든 기자들에게 중지를 세우거나 야후 채팅 만세 등을 외치기도 했죠. 그의 집에서 대마까지 발견되어 그는 상해 및 살인죄 말고도 대마 단속법 위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2015년 5월에 치바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타케이는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 틀림없습니다라고 인정. 차를 훔쳐 스카이트리 전망대에 돌진하려고 저지른 범행이라며 이런 범행을 계획한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괴롭힘과 차별 등 불합리함을 사회에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성실한 사람들이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지만 왕따 가해자 같은 나쁜 사람이라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그는 이어지는 재판 내내 노래를 부르고 도발적인 언행을 거듭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검찰 측은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 능력이 충분하고 생활이 곤란한 끝에 금전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평소 그가 인근 공원에서 동물을 괴롭히고 그 영상을 채팅 사이트에 올렸던 것을 지적, 반사회적이고 범죄에 대해 죄책감이 없는 그런 류의 인간이라며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 측은 그가 조현병 증세가 있었고 인간관계를 온라인 채팅에 의존해 망상과 술기운이 겹쳐 저지른 범죄라며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해 6월 12일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한 사리가 인정되고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구형대로 종신형을 선고. 선고가 내려지자 그는 박수를 치고 검사에게 중지를 세우며 이걸로 또 살인할 수 있다. 억울하면 사형시켜봐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나쁜 사람처럼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타케이. 그의 말이 실현되지 않도록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